저 기후 변화 협약 그 당사국 총회 29차 총회가 저기 아제르바이잔에 있었잖아요. 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11일부터 20일까지 아마 우리로 치면 오늘 내일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핫 이슈는 이게 지금 그 이번 세기 내에 이번 세기라면 저 2099년까지 이제 2100년이죠. 그렇죠. 2100년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산업혁명 이전 지구 평균 대기 온도에 비해서 1.5도 상승 온도를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탄소 배출이니까 막 삭감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탄소 배출하고 이 지구 온난화 가스를 많이 내뿜은 거는 잘 사는 나라들이었는데 중간 소득국이나 저소득국들은 자기들은 사실은 그게 대해 죄도 없는데 피해는 그들이 다 보니까 어떤 게 이제까지 결의가 되었냐면은 지구 온난화 가스를 줄이려면은 못 사는 나라들이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잘 사는 나라들이 돈 걷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지원 규모를 놓고 지금 그게 초점이에요 이번. 근데 잘 사는 나라들은 한 연간 1천억 달러씩 지원해 준다는 것까지 얘기했고 그게 너무 적다고 하니까 한 2천에서 3천을 올려주겠다 하는 거고 그러나 못 사는 나라들 개도국 쪽에서 뭐냐면은 1조 3천억 달러에서 2조 5천억 달러까지 매년 내야 된다. 예. 어마어마하죠. 녹색 기후기금 지금 저 송도에 있는데 그거 모은 게 얼마인데 1년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합니까? 우리나라 6억 불 냈어. 지금까지 6억 불 냈다고요. 낸 것도 아니고 내겠다고.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돈 내겠어요. 그게 이제 쟁점인데 그러나 기온을 1.5도를 억제하려면 그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에서 중요한 함이죠. 2035년까지 60%를 감축해야 된대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은 내년 2월까지 그 계획표를 내야 돼요. 2035년까지 각국은 우리가 이렇게 줄이겠다. 얼마를 줄이겠다.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해야 돼요. 지금. 우리도 60% 줄이겠다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이번에 보니까 기간 중에 기후 행동 네트워크라든지 뭐 바이오매스 행동 네트워크 이런 데서 시민단체예요. 각 다국적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주는 상이 있어요. 한국이 예컨대 보면은 한국이 이번에도 보니까 지난해 올해 이어서 연속으로 기후 악당에 선정이 돼서 상 받았고요. 기후 악당.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라고 나무 목재나 이런 거 해가지고 필렛 만들어가지고 난로 같은 데 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는 안 좋대요. 그게 우리나라는 청정 연료로 분류돼가지고 정부가 그걸 보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나라 몇 나라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영국이고 2등이 한 680만 톤인가를 그렇게 수입해서 떼고 있대요. 그리고 일본이 570만 톤이고 한국이 370만 톤. 3위에 우리가 3위.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필렛을 수입한다는 거는 순수하게 보면은 이제 나무 찌끄러기를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제로 원목도 비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를 오히려 역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내년이 있으면 800만 톤 수입하게 돼 있대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또 뭐냐면 우리가 요즘 우리 산림 보면은 벌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막 곳곳이 벌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빨리 성장이 빠른 새나무를 심어서 탄소 흡수량이 더 많다는 이상한 괴변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필렛 산업 그런 산업 쪽에 혹은 그걸 나무를 베어서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는 거죠. 로비를 하나 붙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법 어떻게 보면 벌목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논리로도 동원되는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매스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필렛 바이오매스를 하면은 그게 보조금보다 1.7배나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그리고 제시한 계획서를 보면 한국도 굉장히 60% 이상 감축시키겠다고 탄소 배출을 배출은 엄청나게 해놨는데 원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과감하게 제시했다가 실행은 안 됐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것마저도 다 파기했잖아요. 파기해가지고 대폭 후퇴했죠 지금.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윤석열 트럼프하고 딱 맞는 거죠. 딱 맞는 거예요. 반환경 반민주. 트럼프는 정말 바이든이 해놓은 거 파리 기후 협약 다시 탈퇴할까요?
탈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반 넣었죠. 왜냐하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셰일가스도 예. 그게 나오긴 나오는데 환경 파괴가 엄청나대요. 맞습니다. 그 예. 환경 파괴를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미국 경제 지금 미국의 힘의 기반이라는 게 화석연료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파리 협약이 자기네들 경제에 지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비수를 겨누는 거죠. 그 원전 부활도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원전이라고도 사실은 그게 그 우라늄 채굴 정령 과정이라든가 이게 엄청난 그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돈도 많이 드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화석 연료를 안 낸다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걸 대체하려면 이제 독일의 유럽 쪽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저 미국인 이런 데서 보면 그게 도저히 성이 안 차고 돈벌이도 안 되니까 화석 연료를 하던거나 아니면은 원전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도 제가 최근에 통계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생산해내는 그 전기 총량이 미국 전체 사용량의 약 4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낫죠. 예, 우리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낫죠. 네. 독일 같은 데는 거의 뭐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미국조차도 그런데 바이든 정권 때 IRA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네네. 이게 청정 에너지 쪽으로 가자. 네. 근데 우리는 그 오히려 역행했어요. 우리 네네.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정권 바뀌자마자 예. 그 목표를 대폭 하향시켜 버렸고 네. 오히려 지금 원전 쪽으로 일면으로 그냥 네. 원전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석탄 화력을 언제까지 하고 그만두는 걸로 돼 있어요. 네. 이 삼척에도 석탄 화력 가동하고 있는데 그게 송전선도 없어서 지금 쓸모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지금 석탄 화력에 대해서 오히려 그 지원하고 네.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기후학당에 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 화석연료 지원 공적 작업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협약을 만들고 있는데 네네. 그거 반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딱 두 나라를. 두 나라 예. 근데 더 주요한 나라가 한국이니까 한국이 그 1등 했습니까? 1등. 1등. 핀란드 1등. 예. 아 진짜 좀 이런 상은 좀 안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저기 노벨상 타고 얼마나 지금 기쁜데 이런 상까지 타갖고 참 노벨상을 좀 기쁨을 좀 희석시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세계적인 추세고 인류가 또 이걸 달성하지 않아서는 이 지구상에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합리적인 상황에서 한번 고려를 하면서 국제사회의 추세에 좀 따라가는 방식으로 정부가 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네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 그간에 있었던 중요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글로벌 이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